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쭈구리입니다. 밑에 지방은 비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위에 지방하고 그 다음에 서울은 비가 안 오고 굉장히 무덥죠. 예, 날씨가 완전히 이제 습하고 더운, 무더운 날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기 상당히 힘듭니다만 꾸역꾸역 버티면서 그냥 탈만한 콜 골라서 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이제 배달 라이더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들 뭐 그런 뭐 유상보험이라든가 명의도용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중복거리라든가 뭐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라이더라서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그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거죠. 이게 말이죠. 돈을 벌긴 버는데 말이죠. 은행 대출이 안 돼요. 그죠? 1금융권에서, 아니 직장인들은 1금융권에서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신용불량이신 분들 빼고 정상적이신 분들도 그 신용으로, 그러니까 담보대출 말고 신용으로 돈을 1금융권에서 빌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정말 뭐 예를 들면은 아주 일부 은행에 비상금 대출 뭐 그 300만 원짜리 그거 정도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예. 뭐 특수한 경우엔 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출이 1금융권에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이제 뭐 오토바이로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뭐 전자로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자동차로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만약에 내가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나의 운송 수단이 이제 더 이상 운행이 안 돼. 하나 새로 사야 되는 상황이야. 물론 뭐 지금 배달판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하나 새로 사겠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걸 빼고 그냥 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타고 다니는 운행 수단이 고칠 수가 없으면 새로 사야 되잖아요. 새로 사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아니면은 플러스 지사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매일 까는 리스를 내리는 수밖에 없는데 리스는 굉장히 이율이 세죠. 거의 사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수입을 가지고 각자의 수입을 가지고 은행에서 판단을 해줘 가지고 대출을 해준다면 만약에 우리의 운송수단을 교체할 때 저렴한 이율로 운송수단을 교체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갚아나가면 되는, 그죠? 예, 뭐 카드 할부도 그렇고 뭐 카드도 뭐 무이자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 다 빼고 카드 할부 수수료도 일반적으로는 비싸고 그 다음에 리스도 이율 자체가 비싸고 가장 싼 거는 1금융 대출 아닙니까? 그래서 뭐 1금융에서 500이든 1000만 원이든 해줘가지고 우리가 뭐 오토바이도 바꾸고 전자도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모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작은 모닝 좀 중고로 1000만 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차는 사죠, 중고로. 예, 운행하실 수 있는 차는 살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는 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돼서 조사를 했어요, 국민은행이. 자, 배달 플랫폼 배달 정상금 수령 라이더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개선이 필요한 금융상품으로 대출을 꼽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에 많이 사실 일상생활에서 털리고 있죠. 뭐 급하게 좀 대출을 받으려 그러면 뭐 잘 안 나오니까 1금융에서,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게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배달 소득이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24% 정도. 그러니까 200만 원을 살짝 못 버시는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되십니다.
예, 그리고 200에서 500 사이 요게 한 30%. 예. 그다음에 500 이상 아주 고소득은 4.5%. 예,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뭐 상위 1% 정도 수준에 한 600이면은 상위 1%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사실 이런 조사로도 말이죠. 우리의 실제 소득이 다 드러나요, 이렇게. 예, 200만 원도 못 버는 분들이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저기 뭐야 200에서 500 사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200 버는 사람, 250 버는 사람, 300 버는 사람, 400 버는 사람, 500 버는 사람 요게 이제 가장 많고 아주 못 보는 사람도 4분의 1이나 되고 그다음에 고소득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이런 데서도 다 나와요. 예. 우리가 뭐 아주 많이 버는 그런 직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만 월급이 나와도 4대 보험이 들어 있으면 은행의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오죠. 보통 대출이 나와요. 3개월 정도 이제 입사가 지나면은 대출이 나오는데 우리는 안 나와요. 뭐 1년을 저렇게 벌어도 우리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대출 문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높아져 있는 거죠, 우리한테.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은행이 배달기사 자체를 백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는 직업으로 봐주는 게 아니고 백수로, 잠재적 백수로 우리를 보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일을 해서 한 달에 뭐 한 400만 원 저 사람 벌고는 있는데 저 사람 1000만 원 꽂으면은 당장 내일부터 일 안 하면 우리 돈 못 받아. 이렇게 이제 잠재적 백수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고객 분류라든가 이런 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직업군이 뭐 그냥 뭐 프리랜서 기타 뭐 이렇게 돼 있죠. 사실 프리랜서도 얼마나 많은 직업군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배달 라이더 뭐 이런 게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배달 라이더들한테는 평균 이율을 얼마를 적용해서 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그 각자의 신용도라든가 각자의 수입 기준에 따라서 국세청에 우리가 신고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기준이 은행들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잠재적인 백수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일부 은행에서 비상금 대출 정도 300만 원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1년 소득이 잡히잖아요. 그죠? 1년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그 1년 소득이 잡히는 거랑 직장인이랑 봐서 어느 정도의 등급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은행권 문턱이 좀 낮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사에 배달 기사들 1억 벌어도 대출 안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보고 그러고 보니까 참 배달 라이더 하면서 뭐 진짜 오토바이 한 대 살라 그래도 뭐 카드로 할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돈이 정말 없으면은 사무실 가갖고 리스를 내려달라 그러든지 노예 계약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